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키입니다. 자, 오늘은 법무법인 기성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번에 법무부 레카 채널에서 저를 도와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저에게 또 도움을 주시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잔나님 옆에 계시는데 저와 함께 만나서 또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잔나님께서 어떠한 행위를 저에게 했는지 법적인 해설을 통해서 제대로 좀 알려드리고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도와주실 우리 법무부 레카의 우리 또 변호사님들 오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고소장을 넣지는 않고 넣을 계획까지 갔다가 이것이 좀 어떻게 좀 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기성의 대표 변호사 박보준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최근에 실형난 사건도 사실 있고, 정보통신의 매체를 이용해서 허위 사실을 접시를 하면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이 해당을 하고, 그 내용이 지속적이고 어떠한 허위 사실 내용 자체가 인격에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면 사실 실형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에요. 최근에 법원의 입장은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그 매개를 통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단계에서 명예훼손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그 컨텐츠가 악의적이다. 표현의 내용도 보고 그 표현의 길이 뭐 여러 가지 다 판단하시거든요. 근데 역시 핵심은 그겁니다. 이 컨텐츠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과 그 편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 자체가 악의적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양형이 결정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우리 우키님이 매수자, 땡 매수자로 허위 사실을 한 내용, 제 컨텐츠 내용을 봤어요. 근데 이게 한 남성 그리고 한 유튜버가 그 매수자는 프레임에 씌워지면 심각한 문제, 경제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정도죠.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는 실형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집행유예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6번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느냐이기 때문에 일단 그 동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참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기 자체가 누가 봐도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비방할 목적이 있다라는 게 보여지면은 이제 처벌 C가 양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전과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 첫 번째부터 이제 바로 실형이 나온다까지는 이제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유예 정도, 그러니까 단순히 벌금형 수준이 아니라 집행유예 정도까지 말을 발설하는 그 표현한 사실이 과연 진실인지 허위인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만큼 진정한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는 진실이라 믿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방안과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누가 그렇게 하더라, 그런가 보다. 근데 이 멘트가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는 게 눈에 보임에도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무런 진지한 어떤 노력 없이 쉽게 발설했다, 그러면 이제 처벌 수위가 좀 더 세지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뭐 초범이시기도 할 거고, 그래서 집행유예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재판장님께서 아예 벌금의 액수를 좀 크게 해서 좀 반성을 할 수 있도록 아예 벌금의 액을 500 이렇게 딱 좀 세게 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이 성적인 거라서 좀 더 수위가 단순히 성적인 거다라는 걸 넘어서서 그 내용 자체가 일단 명확하게 허위 사실이냐, 그걸 허위 사실인 거를 너무나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었는지,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고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공공연하게 알려졌을 때 이 피해자가 얻게 되는 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런 게 고려가 되는데, 사실 이런 내용이라면은 그 타격이 사회적 평가가 매우 이제 저하될 것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각하게 고려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윤찬원 님이랑 레드필 코리아님을 실제로 만났는데, 이제 제가 원래 레드필 코리아님의 구독자이기도 했고, 그 후짜일스님과 좀 안 좋게 순사가 합의가 좀 진행이 된 적이 있어서 원망이나 그런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합쳐져가지고 그냥 문찬우님을 좀 공격하는 분들을 제가 공격을 하면 이게 조금 그 문찬우님한테도 힘이 되고 이런 상황이 조금은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그냥 제 오만한 착각에서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건 아니고 본인께서 그냥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근데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소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킹님 관련한 거는 이제 DC 인사이드 용호수 갤러리 아니면 레드필 코리아 갤러리였는데, 거기에서 발견을 했어. 조금 반응이
이런 사람이었나? 조금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약에 올리면은 조금 여론이 조금은 바뀔까 하는 그냥 저만의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개인적으로 댓글이 많이 달렸거든요. 했냐 안 했냐.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제 저는 저의 또 신체 비밀을 얘기하는 영상까지 올렸는데 그거를 올리고 나서야 오해를 해서 미안하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삶을 좀 문 닫고 귀 닫는다고 해도 조금의 타격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용서를 하는 게 사실 되게 쉽진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반성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반성을 또 해서 내가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또 재발한다, 사람을 쉽게 안 변한다 이런 말들이 사실 되게 많이 있어서 제가 지금은 용서를 하지만 재발됐을 때는 뭐 어떻게 또 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도 뭐 제가 증거로 남겨놔야 되는 건가요? 네, 물론이죠. 어떻게 보면 이 범죄 행위도 사실 우리가 고소를 안 해서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았던 것뿐이지 고소를 할 수 있고 다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는 항상 남겨두시고 이건 이제 처벌 전략에 들어가지는 않겠죠. 다만 이제 나중에 그 후속된 행위와 함께 처벌이 될 때 그 형량이 고려가 되겠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걸 또 중간에 합의를 해서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화해하고 반성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했구나. 판사님이 그것까지 고려를 하신 거죠. 꼭 어떤 무슨 금전적인 합의라든가 뭐 그런 게 없더라도 이런 기록들이 다 도움이 되겠죠. 꼭 합의라는 거는 뭐 금전적인 거가 오고 가야지만 합의가 성사된다는 건 아니고 당사자 간에 서로 그냥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일단 우키님을 제가 너무 안 좋게 비방하고 경솔하게 행동해서 정말 죄송하고 우키님께서 저한테 베풀어 주신 만큼 저도 꼭 보답드리도록 노력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